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면역력 관련해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항생제를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도 되나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우리 살아있는 생균이고, 항생제 자체가 이제 균을 죽이는 안티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사멸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상이 또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다 이렇게 사멸되게 되죠. 가뜩이나 이제 부족한 유익균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먹어서 우리 살아있는 이제 유산균이 다 죽으니까 항생제를 먹을 때는 오히려 먹을 필요가 없는지, 가뜩이나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더 먹어서 채워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게 되죠. 저의 책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여기에서도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기관 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소화기계 임상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소화기능을 개선하고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항생제를 가장 강하게 쓰는 어떤 때가 언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죠. 자,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제균요법의 표준치료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두 개의 항생제인 아목사실린 그리고 클레리스로마이신을 사용하는 3제요법을 7에서 14일, 최근에 14일 동안 사용하자는 게 거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3제요법에 의한 제균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클레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균 증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그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생제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용량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어떤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위해서 약제 수용도가 떨어져 제균요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어떤 영향을 미친 데에서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유산균 섭취는 당연히 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내는 강한 산성의 환경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락토바실러스 종은 산성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사람이 위내에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항균 물질을 만들면서 오히려 헬리코박터 파이오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락틱 애시드라든지 숏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것들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헬리코박터를 이렇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박테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주요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피세포에 헬리코박터 균이 달라붙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선택적 배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피세포 부착의 경쟁적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 되겠고요. 위상피세포는 고분자 당단맥인 뮤신을 분비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러한 뮤신 분비 증가를 위해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위점막 보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제균요법을 병행할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H. 파이올라의 제균 치료를 할 때 락토바시러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거죠.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제균율이 84%로 대조군의 70%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하였고 부작용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몇 연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했지만 교과서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파이올라의 치료로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유해균이죠.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겨 제균 치료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로바이오틱스 투여하게 되면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 균주의 증가는 억제하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로 인해서 설사, 복통 등의 항생제의 연관 부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제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시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시고 계시던 약이고 잘 맞는다면 계속해서 드셔도 됩니다.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균이 포함된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물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많은 항생제를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밤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결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세균성 질환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항생제를 먹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디스바이오시스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고 계시다면 밤에 드시고 계시던 유산균을 섭취해서 오히려 악화되기 쉬운 장내 환경의 보존과 유지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이고 유전자처럼 작용해서 아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운동습관, 스트레스 조절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을 돕는 강한 우군으로 만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